네, 오늘 날짜 12월 26일이고요. 크리스마스 다들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비트코인에는 없었죠. 전부터 예견된 사항이라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 일단 BTC 시황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0분 봉에서 지금 저점 나왔고, 여기서 골든크로스 준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으나 높은 지점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아마 이 선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반익절 그리고 올라간다면 나머지를 들고 가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란색 점선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돌파해서 실제 상승 구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이제 크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 알트들을 보면 잡으려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잡기엔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출발조차 안 한 친구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잡아야 되는 친구들이 잡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고 좀 더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하락폭이 그만큼 남았다는 뜻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비트코인도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단방향 포지션을 추천드리기는 살짝 어렵고요. 우리한테는 어제 효자 종목이 하나 있었죠. 스시. 제가 어제 스시를 텔레그램에서 내용을 드렸었는데, 제가 들어간 게 한 여기쯤에 들어갔네요. 여기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하고 여기서 반익절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8.1 선절 잡았는데 손절 라인 안 오고 다시 한번 더 밑에까지 저점 형성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추세를 이탈을 했으니 더 내려가 주는 게 맞지만, 지금만 해도 마이너스 4.4%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마이너스 10% 20% 찍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반만 익절하신 나머지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원래 오늘 이제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이동평균선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동평균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 이동평균이 있고, 지수 이동평균이 있고, 그리고 또 다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쓰는 건 단순이랑 지수를 많이 쓰죠. 비트코인에서는 단순보다 지수가 조금 더 영향이 큰 게 사실이에요. 왜 그게 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 이동평균선을 다룬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설명부터 드려보면, 이동평균선을 하나를 쓰건 두 개를 쓰건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쓰건 모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거기서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먼저 저는 가장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노란색으로 황금선, 노란색으로 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51선을 기본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0분 봉 기준이에요. 다른 봉이면 이제 다른 봉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으로 이제 자신만의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왜 굳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해석해야 하느냐, 그죠? 왜냐면 트렌디하게 이제 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세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착화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때 추세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평선을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 테스트로만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1선을 기준으로 두는데, 보면 지지의 역할도 저항의 역할도 그렇게 예쁘게 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한 번씩 부딪히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몸통을 확실하게 지켜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꼬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동평균선을 옮기는 거예요. 날짜를 어디까지 옮기냐 보면서 지지와 저항 라인에 가장 적합한 라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차트에 굴곡을 조금씩 만져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굉장히 포인트가 많아졌죠. 여기 그리고 이 뒷부분 여기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 터치하고 올라갔고, 여기도 이제 저항대, 여기도 이제 지지, 여기도 꼬리 딱 터치하고 내려가고, 여기도 꼬리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굉장히 이제 저항대와 지지의 역할을 좀 똑똑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108일 선을 단기 추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 88일을 해도 꼬리를 터치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죠. 그래서 88일로 이제 형성을 하실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추세선이나 지지나 저항 때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플래그만 하더라도 누구는 여기서 여기를 그리고 누구는 여기서 여기를 그리고,
그죠? 전부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준으로 쓰는 게 200 혹은 251선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고기 가장 꼬리에 최대한 터치가 많이 되고 그만큼 저항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그리고 이 뒷부분도 여기 이런 식으로 터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좀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꼬리들을 잡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선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이동평균선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멈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201선이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선에서 가장 적합한 이동평균선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아주 가로로 플래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던 국가가 이 부분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듯 하다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하락 확정이 나오고 그대로 다음 추세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51선과 251선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의 층을 더 만들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의 이제 취향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603 기준은 500입니다. 원래는 603으로 해서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이 지지라인을 찾아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여기 49,19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부분도 이탈했다 그러면 그 다음 채널을 하나 더 찾아보면 되겠죠. 뭐 800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꼬리 라인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강 자세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866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 주가가 빨간색 선을 터치하고 움직이는데 그 바로 밑에 이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그죠? 이 초록색 선은 과거에 긴 윗꼬리를 두 번이나 만들었던 자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내려가더라도 한 번에 또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이 기간이 길수록 누적되는 그 주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탈한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높은 기간으로 잡을수록 아마 이 밑으로 더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 큰 하락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60분봉으로 넘어가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딱 봐도 꼬리 만들고 하긴 하는데 황금선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많이 회색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봉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목마다 필요한 위치 그리고 필요한 시간, 필요한 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마다 이제 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전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이 계속 흘러내릴 때 저는 이 빨간색 선 여기 꼬리 만들고 올라가는구나 이 부분을 지켜주겠다 기준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아무런 이제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서 꼬리를 만들고 이만큼이나 올라갔다는 것은 지지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뭐 거래량이 실려 있다던가 아니면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 시그널이 나온다던가 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시그널은 하나도 없죠. 이전에 나온 하락 시그널이 있고 그 시그널이 여기를 완벽하게 깰 정도의 힘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만 본다면 이미 저점도 나왔고 이 부분도 지켜주겠다. 우리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 번쯤 반등을 기대해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목표가가 된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7%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럼 이 1%의 수익 너무 짧지 않나요? 저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지 받고 뭐 저항 받고 매수 타점 다 알겠는데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이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희 방 분들께는 큰 걱정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매도 추천 사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신호 나오고 올라가서 매도 추천 그리고 여기 매도 추천 두 번째 나오더니 그대로 쏟아내리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호 나오고 매도 추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그널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일단은 타점을 잡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작은 수익률이라도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특히 선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한 10번, 20번, 30번 해서 겨우 벌어낸 수익이 레버리지 한 번 들어가면 한 번의 손실에 전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은 시그널 위주의 매매를 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이동평균선 포함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견고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급선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도 되는 위치다. 그러나 확정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서 시장 상황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늦게 시황 보면서 단타를 들어가거나 하려고 라이브를 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성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